안녕하세요. 순비제의 제주 농부입니다. 오늘은 텃밭에 나와 있습니다. 가지, 오이, 상추, 그리고 당근, 여러 가지 작물이 잘 자라주고 있는데요. 이 가지 같은 경우에는 늦 가을까지 수확을 보실 수 있는 작물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는 굉장히 무덥고 힘들고 그다음에 병도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몇 가지만 해주시면은 가지 정말 크고 실한 가지 많이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추나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 오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기에 꼭 요것을 해주셔야지 오이가 많이 달리고요. 오이뿐만 아니라 요 노각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종 오이도 아마 중후반기가 되면 굉장히 많이 열릴 건데요. 그다음에 요 상추도 엄청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요것만 잘 해주시면 엄청 많이 수확을 보실 수가 있고, 요즘 물가가 비싸고 농산물도 비싸잖아요. 조금 덥더라도 요것만 잘 챙겨주시면 아주 수확을 많이 보시고 풍성한 농작물을 직접 농약을 하지 않고도 수확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꾸준히 달릴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에 이제 비가 뭐 자주 오는 것도 있겠지만 온도가 높기 때문에 물도 좀 부족해요. 따라서 오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기에 꼭 물과 양분을 함께 주셔야 됩니다. 특히 오이 같은 경우에는 물을 자주 주시지 않으면 오이가 써져요. 특히 백다다기 오이나 이런 노각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수확하고 드시려고 보면은 오이가 써서 드시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충분한 양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요게 지금 노각 오이인데, 노각 오이도 이렇게 이쁘게 달리고 있어요. 여기 보면 노각 오이 하나, 노각 오이 둘, 이 중간중간에 꽤 많은 오이들이 달리고 있습니다. 초반기에는 오이가 달리지 않지만 중후반기에 노각 오이가 많이 달려요. 하지만 크기가 좀 작습니다. 크기가 작은 이유는 바로 양분과 물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적절한 물을 주셔야지 오이가 커지고요. 오이가 쓰지 않고 그리고 맛있어집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는 꼭 물을 적당히 주셔야 돼요. 이것도 노각 오이인데 노각 오이가 좀 작은 감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에는 이걸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페트병을 이렇게 꼽아 놓습니다. 다 여기 꼽아 놓았어요. 이렇게 넝쿨이 있는 것은 추비를 주기도 힘들고 물도 주기도 힘듭니다. 따라서 이런 페트병에 구멍을 위에 중간 정도에 밑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주시면은 물을 주시기가 어렵지 않아요. 따라서 물을 주실 때 물조류에 영양제 녹이셔서 뿌려 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은 간단히 물과 양분을 해소를 하실 수가 있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추비로 NK비료나 복합비료를 넣어 주시면은 물 줄 때마다 이게 천천히 녹기 때문에 그냥 힘들게 녹이시지 마시고 여기에 한 두어 수저 정도만 넣어주시고, 그다음 비가 오면 자동으로 녹고, 그다음에 또 물을 주면 녹기 때문에 이렇게 페트병을 꼽아주시면 아주 쉽게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는 지금 시기에 많이 크고 수확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반기가 되면은 가지가 굉장히 작아요. 저 같은 경우에 좀 밀식으로 심어놨는데 한 그루 정도씩은 뽑아 좀 널찍하게 심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밀식이 되었네요. 가지는 잎을 따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잎을 따되 가지의 잎을 이런 잎을 따주셔야 돼요. 좀 누렇고 좀 오래된 잎. 어차피 얘네들 잎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오잎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렇게 되고 이제 광합성 효율이 떨어져요. 또한 밑에 있는 잎은 싹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고추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ip을 제거를 해주시잖아요. 밑에 있는 잎을 제거를 해주시면은 통풍도 잘 되고 병도 해충도 잘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 이런 겨순 또한 제거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누런 잎은 중간중간에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잎을 제거하되 건강한 잎은 제거하시지 마시고 병든 잎이나 벌레가 먹은 잎,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는 잎,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너무 우거져서 통풍이 안 되고 병해충에 취약한 잎, 이런 잎을 주로 따주시면은 아무래도 속 안에까지 햇볕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에 있는 이 가지도 아주 이쁘게 잘 있고요, 커지고요. 그다음에 햇볕을 잘 받아야지 얘네들도 가지가 하루가 다르게 잘 커갑니다. 이거 보세요. 가지가 정말 많이 달렸어요. 가지는 우거진 곳에 요 잎들을 좀 제거를 해주세요. 좀 우거졌다 생각하는 그런 가지들도 좀 잘라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자른 만큼 잎이 새롭게 또 나오기 때문에 가지는 잎 따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래되고 병들고 그다음에 너무 우거진 잎은 좀 이렇게 따주시면은 가지는 계속 성장하고 잎을 내고 그다음에 새로운 잎을 내고 줄기를 내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꾸준히 열매를 더 왕성하게 달아줄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잎을 많이 제거를 해주시면은 오히려 광합성 할 수 있는 잎이 적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누렇고 좀 나이 먹은 그런 잎 위주로 좀 따주시고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따주시면은 통풍도 잘 되고 병든 잎도 제거가 되기 때문에 아주 더 왕성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잎을 따주시면은 그만큼 새로우니까 줄기가 나오기 때문에 더 왕성하게 자라고요. 그다음에 요 안에까지 햇볕이 잘 들게 잎을 좀 솎아주시면은 요 안에도 햇볕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병도 해충도 덜 걸리고 그다음에 작물도 더 잘 자라게 됩니다. 지금 이 가지가 한 1.5m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올해는 가지가 병도 없이 천국병도 없이 벌레는 조금은 먹었지만 그래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열매는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를 수확해 보다 보니까 요 끝썩은병이 발생하고 있네요. 가지도 고추도 마찬가지로 끝썩은병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총체벌레가 요 가지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못생긴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요즘엔 칼슘제와 칼슘제 연면 시비와 그다음에 이런 데다가 칼슘제를 유니칼슘을 넣어 주셔도 금세 해결이 되고요. 칼슘이 부족하면은 이런 증상이 발생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지를 수확해 보았습니다. 좀 벌레가 먹고 좀 얇고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양분 부족과 그 다음에 물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가지도 많이 수확하기 위해서는 요즘에 물이 부족하면 이렇게 끝썩은병이 발생해요.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칼슘 이동이 늦고 하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이 고추도 마찬가지로 가지도 마찬가지고 오이, 상추 모두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주실 때 양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죠. 아주 건강합니다. 이렇게 가을까지 꾸준하게 수확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물과 그다음에 요 페트병이에요. 이것만 잘 꼽아주시면 지금이라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을, 늦가을까지 수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추비 주기 힘들고 물 주기 힘드시잖아요. 이것만 꼽아주세요. 요 사이사이에 물 주기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만 해보세요. 추비거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거 딱 두 가지만 가지고 가시면은 큰 어려움 없이 농사를 쉽게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비료를 구입하실 필요가 없고 딱 이것만 있으시면 됩니다. 가지, 고추, 그다음에 오이 같은 좀 장기 재배 작물은 이렇게 완효성 비료를 한 번 정도만 주시면은 비료 걱정 없이 농사를 지으실 수가 있어요. 요게 이맘때 올인인데요. 요게 천천히 녹아서 작물이 흡수가 되는데 한 5개월 정도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정도에 한 번씩 추비 주듯이 한 번만 더 주시면은 거름 걱정 전혀 없겠죠. 추비거름을 한 반 주먹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오이 같은 경우도 중간중간에 제가 페트병을 묻어 놓았어요. 여기 보시면 페트병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분 부족 없고 안에 물만 충분히 페트병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노지에서는 이렇게 부직포가 되어 있으면 고랑에다가 뿌리시면 됩니다. 그럼 비가 오고 물을 주게 되면은 비료가 잘 녹겠죠.